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늘은 다육이가 여름에 힘든 이유 중에 원인은 광합성이라 했고요. 그에 따른 욕을 못해서 물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증상작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영상을 몇 번 찍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정보를 좀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게 많이 어렵네요. 어제 편집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또 재촬영을 해봐요. 요게 굉장히 식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요 증상작용이라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식물학을 공부를 하면서요, 연구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식물이 요런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제일 큰 키는 둘레만 해도 성인 8명이 손을 맞잡아야 될 정도로 큰 친구들 나무도 있었고요. 그런 한 20m, 30m 넘어가는 나무를 봤거든요. 위로 어마어마한 높이거든요. 근데 물이 머리 끝까지 나무면, 이게 30m 나무면 여기까지 수분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나 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을 하냐면요, 식물은 심장이 없어요. 심장이 있어 곤충 메뚜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새도 있고 멍멍이도 있고 동물 있고, 다들 움직이는 아이들은 대부분 심장이 있어요.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있죠. 근데 그 심장이 뻥뻥뻥뻥 하면서 혈액을 한 바퀴 돌리거든요. 몸 전체를. 그 혈액이 흐르면서 그 혈액 안에 산소랑 양분이 녹아서 돌면서 필요한 세포에 양분이랑 산소를 공급해주고,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쭉 돌아와요. 이건 중간에 폐도 있고 신장도 있고 여과도 하고 공기도 받고 하지만 결국에 심장이 그 역할을 다 해주거든요. 혈액을 순환시켜줘서. 그런데 식물은 어떻게 해서 물이, 여기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몸 전체로 골고루 퍼지는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투압이다 아니면 근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증산작용. 근데 지금은 거의 증산작용으로 굳혀졌어요. 굉장히 이게 식물한테는 정말 중요한 작용이에요. 왜냐면 증상작용을 이용해서 여기 있죠, 다량의 수분이 잎에서 배출되고 여기로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축축 나가고, 이에 수반해서 뿌리에 의해 수분이 흡수돼서 체내의 수분 상승이 일어난다. 요로 먹고 요로 뱉는 거예요. 쉽게 보면 저희가 물 먹고 이렇게 쓰고 남은 필요 없는 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도 똑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르지만 비유하면 사람이 물을 많이 먹고 땀으로도 흘리지만 대부분 이제 소변으로 많이 배출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먹은 물을 쓰고 광합성하고 이용하고 남은, 호흡해서 이용하고 남은 모든 물들이 기공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되죠. 잉여수분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양분을,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염류의 흡수 및 이동, 땅에서 흡수한 양분, 많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양제 안에 드는 성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NPK, 질소, 인, 칼륨이거든요. 그걸 다, 나머지도 많지만 여기서 흡수해서 땅에서 자기 몸 전체로 골고루 퍼뜨려 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활발히 잘 일어날 때 아이들이 잘 커요. 그래서 제일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가 여름이죠. 그래서 식물들 보면 여름에 굉장히 잘 자랍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혈액순환이 그때 제일 잘 되거든요. 그리고 온도도 좋고, 광합성은 온도도 필요하거든요. 온도랑 CO2 농도인데, CO2는 대기 중에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온도죠.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올라가면 증상작용도 같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사람도 건강하듯이 이 친구들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여름이 되면 증상작용을 낮엔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좀 이따 보면 밤에는 증상작용이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이유도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장처럼 역할을 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보내주는 역할도 하지만요, 이 증상작용이 두 번째 거, 이게 굉장히 또 식물한테는 중요합니다. 요 세 번째 거는 솔직히 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거든요. 생각 좀 많이 해야 돼서 1번, 2번만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입이 온열대사라고 적고요. 제가 다육식물은 기공수가 작다고 했잖아요. 보통 보시면 쪼잔 여기 입 뒤에 아무리 봐도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기공은 굉장히 작습니다. 기공의 개폐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 이거 생각보다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입 옆 뒷면에 기공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육이는 요수가 상대적으로 요런 식물이나 요런 식물에 비해서 적어요. 적기 때문에 온열대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햇빛 많이 보라고 진짜 햇빛 잘 드는 곳에 두면 우리 여기 다육이들이 타는 이렇게 막 화상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요거 온열대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여름에 증산작용을 제가 다육이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차강, 여기 보시면 저희 차강 해놨어요. 요 차강을 해주지 않으면 한여름에 햇볕이 계속 여기 입에 때리면 요게 약간의 물이 있어서요, 없어도 저희도 똑같잖아요. 강한 햇볕을 계속 받으면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저희 해수욕장 갔을 때 그거 선크림 안 바르고 계속 너무 과하게 놀면 솔직히 화상 입잖아요. 등 빨개지고 똑같은 현상이 식물에도 나타납니다. 이 친구들이 증산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요, 여름에는 아주 거의 못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도 증상작용이 기공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못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차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여담인데 햇볕을 많이 못 쬐도 여름에 괜찮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남양분들이 집이 남양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란다의 온도가 30도 이상 넘어가면 이 친구들 원래 광합성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원산 자생지에 있는 캠이라는 회로를 사용하면 축적된 CO2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3-4시간만 햇볕 봐도 끝이에요. 더 이상 뭐 6시간, 7시간 본다고 해서 강압성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으면 특이한 아이들은 사는 애도 있지만 보통 죽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베란다 온도나 아니면 옥상이나 앞에 가든 쪽에서 정원 쪽에서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어간다, 32도 30도 넘어가 버리면 이 친구들이 기공을 닫아 버리고 케메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기공이 닫혀서 이런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캠 식물은 성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진짜 느려요. 막 웃자라던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또 다음에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온열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잘 이해를 하시려나. 저희가 한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 가시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요, 그늘이라서 시원한 것도 있지만요, 기공을 통해서 여기서 강합성을 하고 남고 잉여수분, 필요없는 수분이 배출되면 여기에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스트, 진짜 작은 미스트 형태로 남거든요. 이게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가면서 주변의 온도를 같이 데리고 싹 사라져 버려요. 기화된다고 하는데 싹 온도를 가지고 물이 증발돼 버려요. 그러면 여기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서 있으면 온도를 광합성을 통해서 날아가는 수분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가면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있지요. 그만큼 온열대사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기공을 통해서 증산되는 수분이 쑥 날아가면서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래서 온열대사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육이는 요걸 하지 못해요. 여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 영상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한여름에 다육이가 광합성하는 방법이 낮에는 기공을 닫아버린다고 했잖아요. 닫아버리기 때문에 염류의 흡수 및 이동도 굉장히 안 되고요. 거의 안 돼요. 그냥 저장한 친구만 사용하고 저녁에 다시 혈류를 돌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잎이 온열대사도 기공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낮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여름에 굉장히 물에 취약해져요. 배출을 할 수 없어서, 광합성을 통해서 배출을 할 수 없어서 힘들고, 그리고 그때 배출을 하면서 잎의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그 기능도 못해서 이중고로 힘듭니다. 앞에 광합성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게 증상작용이란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식물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름에 왜 여름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한번 꼭 봐주세요. 제가 끝에, 중간에 링크 넣는 건 아직까지 못 배웠고요. 끝에 한번 링크를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증상작용이 언제 잘 일어나는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일반 식물 기준으로 먼저 가르쳐 드리고, 다음에 저희 다육이가 왜 여름에 못하는지도 한번 똑같이, 요게 방법이거든요. 일단 1조는 햇볕, 대기 습도라 그러는데 그냥 습도로 보세요. 그게 더 쉬워요. 그리고 온도, 바람, 그리고 토양 조건, 재배적 조치인데요.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화분에 심어서 키우잖아요. 여기 화분 안에. 그러면 재배적 조처 같은 경우는 경운이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밭을 어떻게 가냐, 논을 어떻게 만드냐의 방법이에요. 경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땅을 어떻게 가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12, 요거는 비료예요. 비료를 어떻게 주냐, 어떤 걸 주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비료를 얼마나 넣고, 나중에 키우면서 얼마나 넣고,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별로 필요 없어요. 요거는 관수는 물 주는 방법, 배수는 물이 빠지는 방법, 이 정도.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저희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토양 조건 같은 경우에 토양 함수량, 토양 삼투압 이런 거 공부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어서 요거는 당연히 스킵 뺄게요. 요 정도는, 왜냐면 저희 대부분 마사토에 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가끔씩 마사토가 아니라 일반 흙에 넣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마사보다 일반 저기 밖에 있는 흙을 쓰시면 물이 굉장히 안 빠집니다. 거기에 키우시려면 키우셔도 되긴 하는데 물 관리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웃자람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흙이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토양은 아닙니다. 보통 질소 퍼센테이지가 0.6을 넘어서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0.06이 안 돼요. 0.03 정도예요 보통. 그래서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런도 요 친구 자생지보다는 좋습니다. 진짜로 자생지보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땅에 심으시면 마사보다 확실히 양분이 많고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자랄 수 있어요. 그건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증상작용이 언제 잘 일어나고 여름에 왜 제일 활발한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짜잔. 요거 4개는요 대기 조건이에요. 그냥 공중, 허공, 땅이 아니라 쉽게 보면 공기의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공기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쉽겠다. 이게 대기 조건인데 대기란 말보다 공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일단 1조는 햇볕이에요. 햇볕, 빛. 그래서 햇볕이 낮에는 있고 밤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증가를 하고 저녁에는 감소를 합니다. 이게 햇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기, 습도, 그냥 습도로 보라고 했죠. 습도가 건조하면 지금 한 이게 10에서 20%대가 제일 좋아요. 얘들 자생지거든요. 이때는 증발이 잘 일어나고요. 증상작용이 촉진되는데 습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도는 기온이 올라가면 증상작용이 촉진 잘 되고요. 기온이 떨어지면 증상작용이 감소합니다. 요건 일반 식물들 기준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바람이 안 불면 미스트가 나와서 여기 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물의 응집력 때문인데 이런 것도 화학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 바람이 잘 불면 여기 있는 게 잘 수분이 잘 날아간다고만, 잘 증산된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네. 바람도 제일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요게 여름에 제일 활발히 일어나요. 그래서 식물이 여름에 제일 잘 크고 좋은데 우리 다육이들은 여름에 요게 전부 기공이 필요해요.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증산되고 나가고 하는데 그 기공이 열렸을 때요. 열림으로 해드릴게요. 때 요게 잘 일어나는데요. 다육이는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요거 캠회로를 사용하면서요. 낮에 기공 폐쇄. 한글 틀렸나? 아인가? 기공을 닫아요. 열림이랑 이런 말 쓰지 말자. 닫음. 뭔가 한글이 틀린 느낌이 들어요.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면 아무리 햇볕이 좋고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고 바람이 불어도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다. 증상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이 또 틀렸네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씩 이게 연습을 해도 카메라로 돌리면 자꾸 실수가 나네요. 증상작용을 낮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뿜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을 초래를 하게 돼요. 이제 제가 원인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 왜 죽게 되는지도 이제 힘들어지는지도 설명을 해 드려야겠죠. 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할 수 없고 광합성을 통해서 수분 소비도 잘 할 수 없게 되면요, 물을 주시면 이 안이 물이 많아져요. 습이 많아지면요, 짜잔. 자, 일단 병은 언제 오는지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병이라는 게요, 저희가 병리학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탁 있어요. 병. 쉽게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걸 병원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요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기주라 했는데요, 요건 식물로 적을게요. 요거를 기주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도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림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요. 요것도 하나 출력을 내년에 설명할 때는 요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드릴게요. 그리고 수분 물이에요. 요 친구도 요렇게 여기가 겹쳤을 때 병 발생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병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이 안에 병이 있어도 얘가 없으면 발생이 안 되고요.
당연히 이 두 친구는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 친구를 식물을 길러야 되니까 화분에서 병이 있고 식물이 있지만 요게 없으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토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건토라고 얘기한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이 둘은, 이 친구는 무조건 저희가 길러야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식물은. 그런데 얘가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병이. 그럼 이 둘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은 외부에서 오는 거라서. 근데 저는 이 친구를 길러야 돼요. 그럼 병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수분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병이 제일 심하게 올 때가 여름이에요. 습하고 온도가 높고, 그래서 병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름이 되면 증산작용을 통해서 화분 안의 수분을 날릴 수 없고, 광합성을 통해서 수분이 소비가 적어지면 이 안에 물 마름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럼 으짜라는 것보다요, 햇볕이 쭉 와서 화분을 때리면, 여름에 화분 만져보시면 어떡해, 어우 뜨거워 이렇게 되잖아요. 심할 때는 어우 뜨거워 하면 손 바로 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안이 흙이 말라 있을 때는요, 흙이 온도가 낮아요. 흙 안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여긴 뜨겁지만 흙 안의 온도는 낮아서요, 뿌리가 크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안은 습식 사우나가 되는 겁니다. 다들 위쪽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위에가 이쁘다 하는데, 식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쪽이 아니라 뿌리 쪽입니다. 뿌리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분도 흡수해야 되고, 물도 흡수해야 되고, 그리고 호흡도 합니다. 숨도 뿌리가 쉬어요. 그런데 온도가 여기 올라가 버리면, 수분이 많으면, 여기가 아니 습식 사우나가 되면, 저희 엄청 뜨거운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쉬기 굉장히 힘드시죠? 네. 그럼 뿌리가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여기 병뿐만 아니라요, 미생물이요. 미생물은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자라요. 그러면 이 미생물은, 여기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니까 공기를,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수분이 많고 온도가 올라오면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요, 숨도 쉬어요. 그 친구도 화분 내에 부족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으면, 저희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왜 주인공들이나 보면 막 밀폐된 공간에 갇혀갖고 숨이 부족해서 산소가 부족해 그러다 헉헉헉 거리다 삑 쓰러지면, 이제 그때 때마치 문이 열리면서 구조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이 안이 산소가 부족해서 이 친구가 숨을 칠 수 없어서 할딱할딱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캑 할 수도 있고요, 이 조건이 맞춰져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물 안 주셔서 최대한 건조하게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요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주면 죽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숨을 쉴 수도 없고요, 그냥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을 말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릴 능력만 있다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차선책으로 선풍기를 계속 틀어주면 됩니다. 물 주고 싶으시면요, 물 주시고 선풍기를 계속 틀어주시면 주셔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죠.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베란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되지만요, 실내에서 기르시면 당연히 일반적인 광합성 방법, 저번에 앞 영상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요런 친구랑 똑같은 방법으로 광합성을 계속해서 여름에도 쭉쭉쭉쭉쭉쭉 하고 웃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잊지 마세요. 이 친구들이 여름이 되면 광합성 방법이 달라서 이 화분 안에 수분을 밖으로 배출할 수가 없어서, 증산작용을 못하고 낮에 광합성을 거의 하지 않아서 수분 사용이 없어서 이 안에 물을
소비할 방법이 없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화분 안의 토양 환경이 사우나로 변해서 이 친구 뿌리가 숨을 굉장히 쉬기 어려워서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 친구가 증산작용을 못해서 물을 배출 못하고 강압성을 통해서 수분 소비가 굉장히 적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물이 많으면요, 아까 전에 얘기한 습식 사우나처럼 돼서 뿌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수분 흡수는요, 식물은 강압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저희는 물이 마시고 싶으면 여름에 먹다가 더는 못 먹겠다 그러면 이제 그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 물을 흡수는 화학적 작용입니다. 시작해버리면 멈출 방법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이 친구들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식물체 몸으로 물이 강제적으로 들어가요.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잔인하게 물고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숨 못 쉬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물 진짜 위에 막 밀어넣는 거, 조금 잔인한 영화들 보면 목에 호수를 넣어서 그 호스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물을 넣어서 막 고문하는 그런 식이에요.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물을 필요치 않는데 강압적으로 물이 들어가면 세포가 빵 하고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여름에는 어느 게 먼저 날지 몰라요. 빵이 먼저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쌈기른 게 먼저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밖으로 배출할 능력이 떨어졌는데 여기 물이 많으면 강제적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기도 힘들고요, 지상부도 힘들고, 그 다음에 습식 사우나가 돼서 지하부도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물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른 식물들은 집에서 기르는데 괜찮나요? 하면 됩니다. 잘 살아요. 요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게 요게 낮에 잘 일어나는데요, 밤에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 또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다육이는 못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일액현상인데요, 요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뿌리에 물이 흡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을 빵빵하게 먹는 거예요. 여기 물이 많아도 돼요. 화분에 물이 많아도 돼요. 물을 잘 먹고 있고요. 증상작용, 밤이나 이럴 때 대기가 습하거나 빛이 약할 때 증상작용이 억제당합니다. 아까 전에 잘 되는 조건 있잖아요. 그게 안 될 때, 증상작용이 잘 안 이루어질 때 보면 벽과식물은 여기 잎 끝부분에 좀 탔네, 여기랑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쌍떡물 식물 요런 곳이에요. 요런 곳 해서 물방울이 돼서 배출되는 거예요. 요 친구들은 관엽을 길러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면 집에 물을 주고 나면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물이 흥건한 경우가 있어요. 요 현상이 요게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일액현상이라고요. 요거는 여기 토양의 온도가 높고, 여기 화분이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토양에 물이 많고, 화분에 물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공기 온도가 낮고, 밤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낮고, 여기도 습기가 굉장히 많을 때 일액현상이 여기서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져요. 그런 방법으로 다른 식물들은 쌍떡잎 식물들하고는 그런 방법으로 물을 밖으로 뱉어내는 기능이 있어서 낮에는 증산, 밤에 일액현상을 통해서요, 화분에 수분이 많아도 밖으로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육이들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밤에도 증산작용을 하려고 기공을 열었는데 요런 빛이 없고 습도가 높고, 온도는 밤에 열대하고 보면 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고, 바람은 그나마 불 수 있는데 실내에서 키우거나 베란다에서 키우거나 요런 분들은 요거까지 안 돼요. 밖에서 키우는 분 요거라도 되는데, 이게 저녁에는 기공을 열지만 요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서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저희가 물 관리 계속 신경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인은 케메로, 그래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증산작용을 못해서, 그래서 물 마름을, 화분 내에 물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서 증산이 밤에도 일어나고 광합성의 물을 소비하지만 거의 소비를 못해서 온도가, 햇볕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면 지하부는 습식 사우나가 되고, 그리고 물이 많으면 이 친구들은 강제적으로 물을 먹어서 힘들어지고, 지상부도 힘들고 지하부도 힘들고, 그래서 견디다 못하면 빵 하고 죽거나, 아니면 화분에 수분이, 습도가 많고 온도가 좋고 해서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요 병 발생, 요 삼원칙이 이루어져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는 여름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식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름에 물을 안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뭐 에어컨을 트신다든지 하시면, 에어컨을 트시면 계속 틀어 주셔야 돼요. 선풍기를 불러 주시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요 펜을 지금 세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기 소음이 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열려 있고요, 저기 뒷문 열려 있고, 저기 천장도 열려 있어요. 이런 조건에서 이 친구들은 벌써 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6월달부터는 물을 5월에 한번 주고, 저희가 여기 온도가 38도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물을 주지 않아요. 사장님이 이제 이 친구들을 굶기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고 흙량이 적은 1000원짜리 친구들은요, 저희가 물을 너무 힘들어 보이면 한 번씩 주는데, 그거는 저희도 날씨를 봐가면서 줘요. 네. 한낮에는 주지 않고요. 왜냐면 광합성을 케메로를 해서 기공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나 마나 힘들어서 저녁에 바람 많이 불고 온도가 떨어진다 라고 할 때 저희가 저녁에 한 번씩 1000원짜리나 물을 좀 좋아하는 친구는 어쩌다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게 줄 수 있는 게 물을 말릴 자신이 있어서, 물이 아니라 흙을 말릴 자신이 있어서 주는 거지, 없으면 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대기가 너무 건조해요. 아주 좋아요. 이 친구들 자생지 온 느낌일 거예요. 어머, 우리 고양이네 라고 지금 느낄 거예요. 보통 여름에 온도가 지금쯤 되면 비가 좀 오고 해서 건조주의보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건조주의보가 있죠. 대구는 건조주의보 떨어진 지 지금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물이 안 빠지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요게 테라포밍이라고 해서 현지화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현지화가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들 아직도 이쁩니다. 저희는 좋은데 다른 농사 짓는 분들이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육이 기르시는 분들에서는 지금이 최적의 상황입니다. 온도는 얼마든지 올라가도 돼요. 건조하기만 하다면 이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아이들이 여전히 예쁩니다. 잊지 마세요. 굉장히 건조하게 기르시는 게 이 식물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7, 8월 달에도 물을 주시는 방법은 이거 안 가져왔네. 뽁뽁이 여기 보면 소스통이 있거든요. 소스통으로 요 밑에 한번 길게 한 번만 싸주세요. 3주에 한 번. 너무 불쌍할 때만 그렇게 하셔야지 이 친구들이 아픔이 없이 잘 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마무리 한번 할게요. 여름이 되면 30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 이 친구들은 강합성 방법을 일반 밖에 있는 식물들이랑 다른 캠이라는 회로를 사용해서요, 낮에 기공을 닫아버려요. 강합성은 저녁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로만 하고 낮에 기공을 닫아서 기공을 닫게 돼서 여기 있는 증산작용을 낮에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분을 빨리 밖으로 배출할 방법이 없고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낮아서 스스로 광합성을 통한 소비도 할 수 없어서 요 안에 수분이 많으면
삥 하고 햇볕이 닿으면 이 안이 뜨거워지면 습식 사우나가 돼서 뿌리가 숨쉬기 굉장히 어렵고 미생물들은 오히려 많이 활발해져서 그 친구들이 뱉어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습식 사우나 플러스 폐쇄된 공간이 돼서 산소 부족, 지하부는 산소 부족, 그리고 지상부는 습이 많아서 강제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물배가 터질 정도로 물이 많이 버려서 지상부도 힘들고 지하부도 힘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병 발생 3원칙에서 수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딱 여기가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병 발생이 이루어질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병이 있으면 병이 쉽게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여름에는 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약은 어떤 작물이든 장마가 딱 끝나면 무조건 약을 투입합니다. 안 칠 수가 없어요. 장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농사 짓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같이 올라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갖추어져서 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거의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약을 칩니다. 그래서 장마가 짧으면 아싸고 장마 길어지면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수분은 여름에 물을 주는 거는 금지. 정말 불쌍하다 싶을 때는 진짜 3주에 한 번씩 해서 소스통,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안 가져왔다, 쭉 한번 뿌리에 대고, 위에 대고가 아니라 뿌리 바로 밑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창은 주지 마시고요. 버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편집하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직원은 또 일을 하러 가야 돼서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공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직원은 이만 일하러 갑니다.